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리눅스 마스터 8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의 학사 일정으로 보면 8주가 중간시험 기간이죠.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9주차를 중간시험 기간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중간시험 기간에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온라인 강의 내용 플러스 과제, 그리고 또 뭐 중간시험용 대체 과제나 리포트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중간시험 기간에도 온라인 영상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없고, 평상시랑 같이 9주차에도 제가 영상 강의를 올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수업 참여도 및 과제가 20%, 중간과 기말이 각각 30%, 출결이 2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100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중간 시험이 빠지는 대신에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매주 과제를 제출하셔서 과제 제출 횟수가 기말까지 할 경우에 총 그 사이에 만약에 대면 강의가 열린다면 과제가 좀 줄어들겠지만, 대면 강의가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제가 10회 이상 한 13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50점에, 한 학기 전체의 50점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 분량까지 합해서 50점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영상 강의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과제 제출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파트 2 들어가는데요. 파트 1에서는 뭘 배웠죠?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운영체제라는 그룹 안에서 리눅스의 위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고, 바로 전주에는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네트워크 관리 이런 것까지는 시스템 관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것으로 보면 리눅스 전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이니까 리눅스를 처음에 한번 깔았을 때 설치 시에 해야 될 일들,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한 다음에 말썽이 났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일반 운영 관리는 말 그대로 터미널을 열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썼었죠. 뭐 cd, vi 이런 명령어들을 계속 썼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열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터미널에서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쉘이라 그랬죠. OS와 사용자 사이에 있는 쉘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쉘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온갖 명령어들을 배우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빈도수로 보면은 아주 많은 빈도수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일반 운영 관리, 특히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6페이지 사용자 관리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미 봤던 명령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들이 지금 이 장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뒷부분에요. 그런데 거기 그 뒷부분까지 가기 전까지 이것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pwd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 절대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예요. 인자 없이 사용하죠. cd라고 하면 뒤에 인자가 없으면 현재 디렉토리로 바꿉니다. 현재 디렉토리로 워킹 디렉토리를 바꿔줘요. 그리고 cd하고 뒤에다가 디렉토리 이름을 적으면 그 디렉토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적히는 디렉토리는 절대 경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상대 경로로 표현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이거는
디렉토리의 형태가 루트 디렉토리 밑에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있고, 이 중에 한 디렉토리 밑에 또 여러 개의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고, 이렇게 밑으로 쭉 퍼진 역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디렉토리 구조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슬래시 디렉토리, 이게 루트 디렉토리죠. 최상위. 이 슬래시 디렉토리에서부터 슬래시 디렉토리 이름, 슬래시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쓰면, 즉 슬래시로 시작하는 경로를 쓰면 그게 절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라는 것은 현재 나의 위치 PWD에서부터 나의 상위로 가서 그의 다른 자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가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LS도 역시 현재 디렉토리 뒤에 인자를 주지 않으면 현재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쭉 보여줍니다. cat은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 내용을 출력, 텍스트 파일에만 사용해야 돼요. cat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pwd는 인자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홈이 JY 초이 말고 다른 디렉토리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ls 해서 저 홈 디렉토리의 의 내용을 ls 하고 싶다라고 절대 경로로 홈 디렉토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경로 이 안에 이 디렉토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는 홈 밑에 JY 초이인데, 나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내 상위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ls 한 다음에 슬래시부터 치지 않고 점부터 씁니다. 점점 이렇게 하면 현재 나의 위치는 pwd에서 나왔죠. 현재 나의 위치는 여긴데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점점 하면은 페어런트예요. 점 하면 현재 위치고, 자, 점 해보겠습니다. 점 했어요. 그럼 현재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나왔죠. 점점 하면 나의 한 단계 위, 즉 이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절대 경로는 슬래시부터 시작하는 표현 방식이고 상대 경로는 점으로 시작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LL 해볼게요. LL 이렇게 하면 절대 경로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나의 현재 위치는 이거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홈 위치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슬래시라는 최상위 위치죠. 거기에서 다시 etc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ll 한 다음에 ll 하나 위로 홈 위치예요. 다시 하나 위로 슬래시 위치예요. 여기에서 etc 이렇게 하면 똑같이 etc 위치가 나옵니다. 점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현재 위치가 어디든 간에 그 현재 위치에서의 페어런트 한 단계 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cd와 ls, pwd, cat은 많이 사용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세 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사용자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목록에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있습니다.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는 어떤 분류가 있는지 한번 분류를 나눠본 것입니다. 먼저 이거는 대문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용자에는 루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이외의 것은 모두 일반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사용자 중에는 다시
로그인이 되는 사용자와 로그인이 되지 않는 시스템 계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봅시다. 보면 홈 디렉토리에 내 손으로 만든 사용자들이 다 하나씩 자신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아이디는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일에 지금 사용자 리스트가 있다고 했죠. 저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이에요. 많죠? 예, 여기에서부터 루트 사용자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방금 제가 로그인한 사용자,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밑에 좀 전에 본 그 JY 초이라는 사용자는 로그인이 되는 사용자이고요. 만들어진 사용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시스템 계정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계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들은 로그인은 받지 않아요. 그냥 계정으로 새로 생성해서 분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계정들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이외의 위치에 파일을 생성해야 할 경우에 루트로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다시 이렇게 해보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자기 맘대로 파일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밖에 없어요. pwd에서 보면 있는 이 위치죠. 이 위치밖에 없는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각종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그러한 서비스들을 다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일반 사용자가 다룰 수 있는 디렉토리는 이것뿐이에요. 그럼 이 위치를 벗어나서 파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 되냐 하면 이 계정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다 루트 사용자 계정으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서비스별로 아니면 다른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정으로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 계정으로 하고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계정의 권한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루트 사용자 이외의 시스템 계정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리눅스 시스템이 무엇으로 관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리눅스 시스템은 파일에서도 파일을 아이노드라는 번호로 관리를 했었죠. 프로세스에서도 프로세스 ID, PID라는 번호로 관리를 했어요. 사용자도 자신이 로그인 할 때는 자기의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오지만 시스템 안에서는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UID라는 사용자 고유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물론 아이디도 중복해서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는 해요. 거부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유니크한 번호로 관리하는 대상은 UID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UID. 그렇다면 루트 사용자도 역시 하나의 사용자니까 UID를 가져요. 0번으로 가집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주로 높은 번호를 주는데 레드햇 계열에서는 500 이상, 데비안 계열에서는 1000 이상을 줍니다. 그럼 가서 좀 전에 캣을 해놨으니까 이 파일에 사용자 계정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항목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는 뭐다 하면서 쭉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여기다 홈 디렉토리는 여기다 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은 이거다.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사용자의 UID입니다. 그럼 1000번을 줬어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루트 사용자의 UID 0번을 주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시스템 계정들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에는 루트 계정과 루트가 아닌 일반 계정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루트 계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루트 계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루트 계정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죠. 어느 디렉토리에나 어떤 서비스나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계정은 뭘로 구분한다고 했죠? UID가 0이면 루트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ID가 루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ID가 루트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UID가 0인 사용자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가는 것은 이거예요. 루트 계정 이외의 다른 슈퍼 유저가 존재하는지 점검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보고 온 이 파일 있죠. ETC의 패스워드, 이 파일에 UID 0을 가지는 다른 사용자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서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0인 게 있다 그러면 해킹되어서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고쳐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팜을 이용하여 루트 계정으로 직접 로그인하는 것을 막아라. 예전에는 처음에 부팅하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서 로그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이디 중에 루트 이렇게 치고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막혀 있죠.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팜이라는 것은 인증 관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오센티케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증 관련 프로그램인 팜을 이용해서 루트 계정으로는 직접 로그인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루트 계정의 권한을 써야 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로는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한 경우 더 자주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su 명령을 씁니다. sudo는 su-c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의 커맨드만, 그러니까 한 줄 쭉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엔터 치기 전까지 이 한 줄의 명령어만 루트 계정으로 수행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su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해봤죠. su 한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터미널 안에서는 계속 루트 계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위험하고 이게 조금 더 위험한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더 추천하는 것은 이것이고, 루트 계정으로 뭔가를 수행할 일이 있다면 이거를 써라. 그 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지만 조금 더 위험한 이거는 그 다음 옵션으로 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환경 변수인 tmout을 설정해 놔서 무의미하게 장시간 로그인하는 것을 막아라. tmout은 뭐였죠? 여기다가 10 이렇게 해놓으면 10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는 계정은 그냥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설정했었죠? tmout은 저 앞에서 배웠거든요. ETC의 프로파일에다가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계정 관리라 함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용자 계정 관리를 위해서 쓰이는 명령어 딱 3개 나왔죠. 먼저 봅시다. 유저 add, 이것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겁니다. 패스워드는 기존 사용자의 암호만 고치는 거예요. su는 아시죠? 슈퍼 사용자로 권한을 이동하는 거죠. 먼저 유저 add를 봅시다. 유저 add는 누가 사용하냐 하면 루트 권한자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루트 권한자가 일반 계정을 만들 때 옵션으로 지금 여기서 2개만 알아둡시다 라는 뜻으로 제가 2개 적었는데, 요거 보고 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D라는 것은 이 부분 다시 D 옵션을 뺀다면 그냥 자동으로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자기 아이디하고 똑같은 디렉토리가 생성돼서 그것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하면 이 디렉토리가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됩니다. 다음 다시 G는 그룹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이것 역시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자기 아이디하고 똑같은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그룹에 이 아이디 혼자서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면 이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로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릴 옵션은 다시하고 라지 D라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은 뭐냐 하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221페이지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 있고 거기에 보면 슬래시 etc 슬래시 디폴트 슬래시 유저 애드라는 파일을 읽어서 유저 애드 명령이 실행된다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네임 이거 슬래시 etc의 디폴트의 유저 애드 유저 애드라는 이 파일의 내용을 그냥 디스플레이 해주는 확인하는 옵션이 라지 D예요. 유저 애드 띄고 라지 D 이렇게 쓰면 이 파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옵션까지 이렇게 옵션 3개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음 패스워드라는 것은 그냥 패스워드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자신의 지금 현재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어가 되고요. 패스워드하고 다른 계정의 이름을 치면 이 다른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의 패스워드를 변경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역시 이것도 루트 계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su라는 명령어는 여기에서 봅시다. 시스템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용자로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치는 겁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의 권한 우리는 항상 su만 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라는 건 루트 사용자가 되는 것이었죠.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환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su 뒤에다가 루트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일 경우에 계정 이름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 계정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략이 되면 루트 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 빼기 기호 마이너스를 하나 쓰면 이것은 환경을 포함해서 루트 계정으로 전환해라. 이것도 역시 환경을 포함해서 이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루트 계정으로 권한을 넘기려면 su만 치는 것보다 su 빼기라고 치는 게 더 맞아요. 이제 가서 한번 봅시다. 예, 유저 애드에 대한 그 시험은 바로 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su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그냥 su 이렇게 했어요. 예, 쳤습니다. 그래서 env라고 하면 환경 변수 값들을 일반 변수가 아닌 환경 변수 값들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서 패스를 봅시다. 패스를 보면 지금 계정의 권한은 루트로 넘어와 있는데도 패스에 쓰여진 디렉토리들 보면 일반 계정, 금방 넘어온 그 로그인된 계정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엑시트에서 나갑니다. 그럼 su 빼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서 다시 env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패스가 일반 계정의 패스가 아니죠. 루트 계정의 패스이죠.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끌고 들어오는 것이 su 뒤에 마이너스 옵션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포함하여 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시험해 보러 갑시다. 유저 애드하고 패스워드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시험을 해볼 건데요. 이 중에 지금 유저 애드에 대한 부분은 221페이지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유저 애드라는 명령어가 가운데 있고 그 명령어가 수행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것들이 왼쪽에 3개가 있고요. 그 명령어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른쪽으로 3개, 위에는 파일, 가운데는 디렉토리, 아래는 다시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이 2개만 감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var의 스풀의 메일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그 그림상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이 디렉토리 안에 기존 사용자 계정별로 서브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홈 디렉토리 아래에도 역시 사용자 계정별로 서브 디렉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모양을 한번 보고 LL 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를 하나 추가해보고 패스워드도 바꿔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2개 디렉토리 밑에 이 새로 추가된 사용자용 서브 디렉토리가 생겼는지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아직 안 했네요. 유저 딜리트를 할 겁니다. 유저 딜리트 해서 그 사용자 계정을 지워 볼 거예요. 유저 DL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 주는데 여기에 다시 R 옵션을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거의 차이는 이러한 디렉토리들까지 다 정리해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시 R 옵션을 붙이면 이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그 사용자 계정용 서브 디렉토리까지 다 삭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옵션을 붙이지 않으면 다시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보면 오른편 위에 패스워드, 섀도우, 그룹 이런 파일들에 반영되게 되어 있죠. 그 파일에다가 반영만 하고 이 디렉토리들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전에 사용하던 사용자가 쓰던 자취를 그냥 남겨놓고 계정만 삭제하고자 할 때는 다시 R을 사용하지 않고 유저 딜리트를 씁니다. 그럼 이대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각자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루트 사용자로 가야지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해서 LL 해서 var 스풀 메일 한번 봅니다. 일반 사용자 계정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LL 홈 보면 역시 사용자 하나만 있죠 지금. 그래서 유저 애드 테스트 1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생겼는데 여기서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패스워드까지 해줘야 됩니다. 적당한 걸로 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2개 디렉토리를 보면 좀 전에 없었던 test1이라는 서브 디렉토리가 이거는 파일이죠. 파일이고 서브 디렉토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유저 딜리트 테스트 1 이렇게 하면 이 2개는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파일 서브 디렉토리까지 다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R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파일 서브 디렉토리까지 싹 삭제를 해서 정리해 줬죠. 그래서 다시 R 옵션을 붙인다라는 거는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까지 삭제할 거냐 삭제할 거다 라는 의미다 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